보통은 회생위원이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 넘어가는데 판사님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본 거예요. 해도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지난번에는 도박빚으로 개인회생 진행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보정이 나오는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치나 과소비로 개인회생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보정이 나오는지도 보정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보정이 이제 좀 까다롭게 나오는 광주지방법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경고문 비슷하게. 참고로 광주지방법원 회생실에서는 도박이랑 과소비, 주식 이익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과소비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에는 변제율 80%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정 권고에 아예 대놓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변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주지방법원 또 다른 재판부에서 나온 보정인데, 여기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과소비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런 것들하고 과소비를 동일하게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까랑 똑같죠. 변제율 8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광주지방법원은 도박도 그렇고 주식코인도 그렇고 과소비 이런 것들 변제율 8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80%못 맞추면 개인회생 못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드실 수는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권고인 거고 최대한 끌어올리라는 거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채무자의 개개인의 그런 사정마다 다 다른 거니까, 또 법원을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변제율이 이제 낮아질 만한 여지는 많다라는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례인데, 서울회생법원은 보정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1년 이내에 차용한 최근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도표를 만들어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 이런 것도 이제 과소비로 보는 거겠죠. 유흥비 도박 이런 변제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서울회생법원 지난번에 봤을 때도 도박이라고 해서 특별한 보정을 내는 건 아니고, 최근에 1년치 아니면 최근 2년치 사용 금액을 정리하고 도박, 사치, 과소비 이런 데 사용한 금액은 청산가치 반영해라 요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치나 과소비로 진행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최근 대출에 대한 사용처를 정리해서 그 금액은 청산가치 반영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서울회생법원 다른 사례도 또 한번 살펴보면, 지나친 낭비, 이런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결국에는 핵심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죠. 같은 보정인데 여기 또 한 번에 도박자금, 유흥비, 과다한 채무부담, 낭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된 현금, 그 다음에 성형수술 목적의 의료비, 지인에 대한 선물 구매, 이런 건 이제 청산가치 반영하라인데, 채무자는 이제 이런 사정이 있었나 봐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채무가 7천만 원으로 총 채무의 92%다. 1년 이내에 대부분 다 빌린 거다. 그래서 위 보정 권고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타 광주나 이런 지방법원처럼 기각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쓰지는 않지만 성실하고 정확하게 보정해라. 그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도 도박하고 동일합니다. 사치 과소비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기보다는 채권번호, 최근 1년 아니면 2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작성해서 설명을 하고, 소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다만 이제 사용내역 미소명 금액이 50% 초과될 시에 기각될 수 있음, 이제 이런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동일한 내용의 보정인데, 코인, 도박, 주식, 선물, 게임,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사치, 과소비랑 동일하다는 거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결국 청산가치 반영해라,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수원회생법원 또 다른 사례인데, 변제율이 원금의 29% 너무 낮다. 그리고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가용소득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변제 기간을 늘려라. 60회 변제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사치나 과소비,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채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변제율이나 변제 기간을 올리라는 보정이 또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지방법원 사례인데, 대구지방법원도 특별히 과소비라고 해서 어떤 보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보정, 최근 채무 1년 이내에 사용처를 그냥 도표로 정리해서
소명 안 되는 거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례도 보여드리면은 소비 형태와 소비 규모로 보아 채무자의 월 평균 수입이 합리적인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 내역 같은 거를 또 정리해서 내봐라. 뭐 이런 보정이 나오기도 하고 법원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항상 같은 거죠. 채권 번호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고 최근 채무와 관련하여 1년 또는 2년일 거고 사용처를 표로 주어진 양식의 표대로 정리를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춘천지방법원 사례인데 요거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는 다 보정 권고였는데 이거는 이제 판사의 보정 명령이거든요. 채무자는 스크린 골프, 낚시, 캠핑, 레저 활동으로 지출한 내역이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리한 후 청산가치에 산입해라. 보통은 회생위원이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했다라고 하면은 넘어가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판사님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본 거예요. 보고 해도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고 나왔고 저희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냈는데 그럼에도 이제 판사님 마음에 안 드는지 보정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채무자는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레저 활동으로 700만 원 넘는 돈을 지출했고 변제율이 28% 낮습니다. 40%는 맞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판사가 뭐 변제율 얼마 맞춰라 이런 식의 보정이 나오기도 한다. 이게 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기도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